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명리 초명입니다. 제가 명리종종이라는 책을 읽다가 되게 재미있는 사주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부자사주 그리고 거지사주가 나옵니다. 이 왼쪽이 부자사주고요, 오른쪽이 거지사주인데요. 이 왼쪽 사주 같은 경우는 부귀영화를 누렸대요. 특히 화운이 들어올 때 높은 관직에 오르고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 이 왼쪽 사주가 부자 사주고 오른쪽 사주가 거지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오른쪽 사주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거지가 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왼쪽 사주가 부자 사주가 될 수 있는지, 오른쪽 사주는 거지 사주가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둘 다 사주의 용신은 재성이 됩니다. 화재성이 용신이에요. 이건 되게 신강한 사주죠. 일간의 힘이 강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일간이 지지에 전부 뿌리가 있습니다. 이건 왼쪽 사주나 오른쪽 사주 모두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신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서 왜 용신을 재성으로 잡느냐, 이건 우리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낼 수 있는 사회잖아요. 이게 신강하다라는 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누구나 독립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 사회에서 떳떳하게 제어활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제어활동이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욕망을 사회 속에서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강하다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를 향해 수렴하는 기운이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나를 향해 수렴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과신하다가 실패의 그 진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우적대겠죠. 그리고 신강하면 만약에 사회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만큼 실망감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진 채 집에만 딱 있고요, 사회하고 딱 단절을 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나에 대한 믿음이 꺾였을 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래서 신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구신이 비겁이나 인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주에서는 나한테 넘치는 기운이 들어올 때 운이 불리하게 흐르니까요. 왼쪽 사주나 오른쪽 사주 모두 금이나 수가 들어올 때 운이 엄청나게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수, 비겁이나 금, 인성이 들어오면 나를 향해 수렴되는 기운이 더 높아지겠죠. 이때가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내가 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럴 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강한 경우. 그래서 늘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좀 빡센 걸 하는 게 좋고,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돌멩이라도 주워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좀 썰이 길었는데요. 자, 이 사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냐? 왕자, 휘설이에요. 왕자, 강한 자는, 제가 한자 안 쓸게요. 설기하는 걸 좋아한다. 설기하는 걸 반긴다. 자기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소모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킥복싱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운동 빡세게 하거든요. 땀을 쫙 뺍니다. 근데 그때마다 운동 끝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강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한 기운을 어설프게 극하는 것보다 살살 달래서 힘을 빼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보면요, 이 사주에서 과다한 수의 기운이 목으로 설기가 됩니다. 수생목으로 흐르죠. 근데 오른쪽 사주는 어떻게 되죠? 천간하고 지지가 3대1로 충홀합니다. 이 수가 화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충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는 완전히 하늘하고 땅이 난리가 난 사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왼쪽 사주는 너무너무 평화스럽죠. 우리가 인목을 이야기할 때 수탕기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전 적천수에 나오는 표현인데, 호랑이가 불에서 놀고 용은 물에서 논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넘칠 때 호랑이가 들어와서 수의 기운을 쫙 빼주고, 반대로 사주에서 불의 기운이 넘칠 때는
그게 진토죠. 진토라도 들어와서 화의 기운을 다스려줘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목이 하나만 있어도 사주에 있는 과한 수 기운을 모두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 기운이 엄청나게 많은데 임목이 쫙 빨아가서 이 강한 수 기운을 자연스럽게 유통시킵니다. 오른쪽은 아까 표현대로 전쟁이 난 거죠. 재밌는 건 이 왼쪽이랑 오른쪽 사주 모두 대운의 흐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왼쪽 사주는 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 고위직에 오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됐대요. 원국 자체의 격은 뭐 좋은 격은 아니라고 써 있는데 저는 격을 따지진 않습니다. 목이 들어올 때부터 점점 빌드업해서 이 화운이 들어올 때 아마 엄청나게 큰 명예를 얻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대운을 보면 약간의 위기가 왔던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화가 들어오면 또 병임쟁충을 하잖아요. 진토는 자진합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주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진토가 자진합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화의 기운이 수의 기운한테 극을 당하죠. 그러면 여기 천간에 있는 병화는 힘을 엄청나게 잃어요. 용신이긴 한데도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이게 왕자 총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천수에 나온 표현인데요. 왕자, 강한 자가 쇠, 약한 자를 충하면 쇠한 자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충하면 강한 자의 화를 돋구어서 완전히 들끓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7세 대운을 보면 이 용신이 화가 엄청나게 약해지잖아요. 근데 화가 약해진 상황에서 원국에는 수하고 부딪히니까 화는 그냥 뽑혀서 나가고 원국에는 수균이 막 들끓는데 어떻게 되죠? 임목으로 또 설계가 되죠. 그래서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은 안 그래도 원국 자체가 천간하고 지지가 이제 전쟁인 상황인데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이게 궁겁쟁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궁겁쟁제. 비겁의 기운이 무리를 이루어서 재물을 빼앗아 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궁겁쟁제가 된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거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오른쪽 거지 사주의 경우 언제 거지가 됐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점점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충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져서 궁겁생제의 사주를 잘 쓰는 방법은 사람들하고 내가 가진 걸 많이 나누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본사 직영이라서 인테리어 같은 걸로 사업비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영영 토스트? 이 가게 같은 경우,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사장님 마인드가 되게 좀 훌륭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지점을 만들 때마다 본사에서 크게 남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 영영 토스트에서 개발한 소스 이런 것도 그냥 거의 저가로 나눠주고 말 그대로 분점의 그 사장님들이 이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크게 성공하길 원하는 마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로 남겨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해야 돼요. 궁겁쟁제 사주를 잘 쓰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재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노하우나 뭐 특허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정말 좋습니다. 지식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나누고 있죠. 근데 어쩌면 저는 이 명나라 때 패자부활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보면 1852년 뭐 12월 16일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연도가 같은 사주인데 이 연도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 이 연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명리정종이 제가 알기로는 명나라 때 쓰였을 거예요. 명나라.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13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사주일 건데 제가 그냥 만세력으로 같은 사주를 만들다 보니까 이 연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사주에서 강한 기운이 있을 때 어설프게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설프게 용신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걸 좀 바꿔볼게요. 어설프게 용신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희신을 잘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천간하고 지지가 충이 난다는 건 그냥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습니다. 특히 3대1로 이렇게 쟁충이 될 경우에는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간지가 있어서 충으로 얻어맞아서 흔들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이런 경우에는 또 화가 상징하는 오행하고 관련 있는 신체 부위 이런 데가 조금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런 쪽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주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은 이 사주가 왜 거지가 됐는지, 정확히 언제부터 거지가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아마도 거지가 되기 전에 돈을 분명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삐끗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이때는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게다가 47대운의 경우에는 이 정화가 정의만목을 해서 얘가 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쭉 그냥 불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때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근데 패자부활전이 없어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정리하면 왕자 휘설, 어설프게 극하는 것보다 강한 기운은 살살 달래서 빼주는 게 낫다. 그리고 왕자 충세, 세자발, 세신충왕, 왕신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 사주를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요, 제가 함께 기부하자고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기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댓글에 매번 이렇게 어느 분께서 기부를 해주셨는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새로 기부금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은 입술이 좀 많이 얼어가지고 활짝 웃지를 못하겠어요.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유, 아프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파. 토코명리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원금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도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된 분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기 때 돌봄 결핍에서 벗어나 제대로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후원 계좌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후원 내역을 공개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토코명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